여기서 우리 이제 교과서 문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내일은 이제 대구,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은 부산, 일요일은 김포 하루 쉬고, 광주 하루 쉬고, 강진 하루 쉬고, 이제 미주하고 그 다음에 진주 강의 이번 달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약간 특색이 있는 강의를 하겠고요. 이제 뒤에 대구라든지 이제 부산 쪽은 이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심각하게 지금 이제 앞으로 동북공정에 부검될 만한 역사 왜곡, 이 가야사 문제, 임나일본부 문제에 대해서 그런 강의를 이제 대구하고 부산 쪽 강의하고 강진 이런 데 하면서 대단히 강력하게 지금 어떻게 조작이 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이제 아마 동북공정이 진짜 부검가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에 충격을 줄 것이 지금 가야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야사는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있는 가야사죠.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가야사는 지금 일본 서기를 바탕으로 거의 대부분의 가야사가 연구되기 때문에 경상도, 전라도가 전부 다 일본 서기에 있는 지명이 지금 다 붙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임나일본부가 일본이 앞으로 이제 불을 붙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물론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한반도의 정책인데 문제는 오늘 들어보시면 동북공정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학계 또 역사를 배우는 모든 학도들 전국에 물론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동북공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역사학계 학생들이라든지 교수, 연구집단들이 나서가지고 동북공정을 비판하고 항의한 사람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지금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 오늘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자료는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1시간 90분 정도의 이제 90분 정도 강의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께 다 전해드리려면 속도가 대단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 지역은 빠르게 하더라도 다 알아들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사투리를 쓰더라도 다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자, 오늘 주제가 한국 국사교육이 불러온 참사 동북공정이다 하는데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북공정은 누가 모든 모티브를 제공했느냐. 근데 동북공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알게 해보면요. 동북공정이 뭔지를 알아야만 왜 우리나라 학계에서 동북공정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이유를 압니다. 그건 이제 이유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사교육 자체가 동북공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90% 이상이 모르죠. 과거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우리나라 특히 한국의 고대사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고대사가 동북공정입니다. 중국을 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중국은 한국에서 가르쳐주는 역사 그대로를 요번에 자기들 역사로 해가지고 썼습니다. 그것이 동북공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계에서 아무도 동북공정이 잘못됐다고 항의하는 사람이라든지 특히 역사학계에서 집회를 한다든지 중국 대사관에 가서 이런 걸 한다든지 핏게 뜨고 시위하는 국사학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들 아마 여기도 국사학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들어보시면 아 저것이 동북공정이구나.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학계가 역사학계가 침묵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 현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자료는 2020년 작년 교과서가 이제 검정교과서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여기 있는 자료를 뽑아서 동북공정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많은 국사교과서 나와가지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이 책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맹목이 뭐냐? 검정교과서를 비판하면서, 국정교과서를 비판하면서 검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단히 순수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정이 많이 문제됐으니까 검정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책은 쓰여질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국민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어느 점은 더 심한 것이 검정입니다. 검정교과서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문제, 그런데 문제는 전에 교과서 파동이 일어났는데 재미난 것이 뭐냐? 재미난 것이 정치인들이고 교과서 비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근대사를 가지고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대사를. 그죠? 그럼 국민들은 근대사 하면 전부 다 어디로
치우칩니까? 자냐 우냐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과서 문제를 마련을 얻습니다. 국민들을 가지고 놉니다. 그걸 가지고. 그때 고대사를 가지고 뭐 했다. 절대로 여러분들 국민들이 뭐 교과서 문제 가지고 그렇게 과거처럼 항의 안 합니다. 왜? 고대사에 진실을 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자꾸 국민들은 어때요? 근대사를 가지고 자냐 우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교육부 자료를 관련된 걸 제가 찾아내니까 뭐가 나왔느냐. 그때 교과서 파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교과서 파동을 뒤에서 이끄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무슨 지침을 내렸느냐. 고대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모르게 해야 된다. 왜? 고대사를 알면 국민들이 교과서 파동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냐? 근대사를 가지고 계속 국민을 자극해야 된다. 이게 교육부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 확보했습니다. 자, 그게, 그걸 보면 너무너무 기가 차고 보면요.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당한 것이 동북공정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완전히 이제 말 그대로 한국사가 중국사로 다 편입이 됐습니다. 자, 역사 부도도 이런 책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연 이런 것이 국정이니 금정이니 과연 객관적으로 역사가 기술되어 있을까?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기술됐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동북공정은 틀림없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 논리 가지고. 그런데 아시죠? 아무도 국사학계에서 동북공정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자, 이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먼저 이제 교과서 부분의 단문조선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교과서 보시면 중국은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단문조선을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합니다. 고조선은 원래부터 중국 주나라의 지방정권이다. 이렇게 이제 기술하고 있고, 고조선과 상한 전 영토는 중국사의 일부라고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과거 여러분들 아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어떻습니까? 주소가의 대부분의 이 부분이 나왔죠. 이게 결국 뭐냐? 한국 고대사, 한국 역사 일부,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의 고대사는 중국사라는 겁니다. 중국사라는 논리 속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자금성을 그리면서 그 대화를 한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알려져가지고 많이 분노했죠. 하지만 국민들은 더 깊은 내용을 모릅니다. 요 내용입니다. 고조선은 중국의 주나라 지방정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고조선하고 상한 영토는 중국사의 일부다. 특히 뭐냐면 동북공정을 통해서 북한 지역은 중국의 고유 역사 정력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포함이 돼 끝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중국의 정부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중국의 역사 지도고요. 이 지도가 전 세계의 모든 역사, 동아시아 역사에 그대로 다 지금 배포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지도가 진짜인 것처럼 이제 다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중국의 동북공정 다음에 찾아온 전파공정, 바로 어떻습니까? 홍보를 하는 공정입니다. 이번에 김치 한복, 그것이 바로 요거죠. 보면요. 이 지도가 전 세계에 다 판을 치고 있고, 요 문제를 시각하게 본단적인 방크가 나서가지고 국제사회에 이 지도가 허무라는 걸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다 도배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런 운동이 일어나려면 벌써 10년 전에 이 운동이 일어났어야 됩니다. 중국은 모든 전 세계에 가보시면 어때요? 지도가 나오는데 이게 지도가 뭐냐? 만리장성이 지금 우리나라 북한까지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리장성 가보시면 만리장성이 여기 있습니까? 대부분 이쪽이죠. 산해관 쪽에. 그 산해관에 있는 장성도 원래는 만리장성이 진시황이 쌓은 장성이 아닙니다. 원래 명나라 장성입니다. 명나라 때 만든 장성이에요. 진시황의 장성 그 형태가 없고 그 밑쪽에 있습니다. 저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나라 때 쌓은 장성이 전 세계의 만리장성으로 소개되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만리장성을 다 인정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범위까지도 어때요? 산해관이라고까지 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의 만리장성이 북한의 황해도까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죠? 그러면 여러분들 역사를 생각하는 학도 입장에서 만리장성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왔다는 증거 자료가 있느냐? 문은 있느냐? 고고학이 있느냐? 있겠습니까? 중국의 문헌에요? 일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만리장성을 북한 황해도까지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나라 학자입니다. 우리나라 학자가 주장하는 바람에 만리장성이 황해도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돼요. 말을 못해요. 만리장성 여기 이렇게 그려졌는데도 우리나라 학계에서 나서가지고 만리장성이 잘못됐다고 항의하는 사람 지금도 오늘도 국사학자 한 명도 없고 국사학도 한 명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관심도 없고
방크가 나서가지고 국제사회의 이 지도를 바꾸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될까요? 중국은 모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까지 완전히 끝나버렸는데, 이제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2020년 국사교과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그래도 눈치를 보기 때문에 고조선에 대해서 삼국유사의 자료를 그대로 실어가지고 환인,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환웅 부족과 곰을 숭배하는 부족, 이런 식으로 양심 있게 교과서를 그래도 써주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때요? 아예 고조선을 취급을 안 합니다. 특히 당군조선을 취급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출판사입니다. 이 출판사의 고조선에 관련된 기록을 여러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조선 동국통감에 전하는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2333년 전에 당군왕금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중국 못지않게 오래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설정한 건국연대다. 이런 개소리라고 잡았습니다. 우리 역사책에. 이걸 학생들이 뭐라고 교과서에 잡아놓은 내용이 이게, 여러분들 BC 2333년이 우리나라가 중국의 역사에 못지않게 오래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정한 건국연대입니까? 아니요. 이런 개소리를 교과서에 잡아놨습니다. 이게 개도 이런 말 안 해요. 국정 시간 뿌리 있는 개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진짜 개소리보다 못한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실려가지고 이것이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과서를 쓴 데가 납께서는 고전을 도전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문하는 걸 그냥 장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짜 역사다. 기원전 고조선 세우고도보다 저보다 조작된 역사다. 이렇게 학생들이 알고 졸업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조선이 주나라 지방정권이라 주장해도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지금 국사교과서도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가르치고 있고요. 보면요. 자, 여러분들 고조선 지도의 변천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고조선은 원래는 어때? 여러분들 고조선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 교과서 이전의 교과서는 고조선이 한반도와 조선시대 기록을 다음에 여러분들께 기회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동국세년가라든지 다 보면 고조선이 뭐냐? 요쪽 역사, 요쪽에 관도의 역사하고 그리고 만주 쪽 요쪽 지역의 고조선이라고 동국세년가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조선을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교과서가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교과서 색깔에 보시면 남북 간 색깔이 달라지죠. 색깔이 달라집니다. 색깔이 달라지면서 이게 여러분들 요 색깔이 뭔지 아시죠? 이거 고조선과 더불어 항상 여러분들 배웠던 교과서에 등장하는 이 색이 뭐냐면 바로 동이족이 이렇게 진출한 지역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뭐다? 동이족하고 연결해가지고 고조선의 영향지역을 표기한 것이 여러분들 배웠던 교과서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남북간 색깔이 다르지 않고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떻습니까? 동이족도 있으면서 고조선의 색깔이 남북간이 들어집니다. 남북간이 들어지다가 지금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고조선의 영토 중에 뭐냐? 남북한 색깔을 다르게 하면서 고조선은 북한 지역이라 딱 표기를 해버리고 밑에를 비워놓습니다. 아니면 어때요? 밑에다가 뭐냐? 진국이라고 살짝 잡아놓습니다. 집어넣고 그리고 뭘 찍었습니까? 고조선은 동이족이 아니냐 해가지고 우리 역사에서 고조선의 이 영역 지도를 지금은 다 뺐습니다. 모든 국사교과서에 우리는 동이족이 아니라고 다 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덕분에 뭐냐면 이번에 동북공정을 하면서 동이족을 중화민족으로 요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중에 치우, 여러분들 국어학과 치우 전황이죠 보면요. 치우를 자기들 조상으로 지금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동이족도 중화족의 일부로서 아예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한국의 국사학계는 뭐죠? 우리는 동이족이 아니라고 국사서에서 뭐냐? 전부 다 동이족의 영역을 다 제거하면서 이것이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업적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 학계에서 주장합니다. 야, 우리가 이건 해놨다. 우리가 동이족이 아니라는 걸 이제 확보했다가 그렇습니다. 싹 지워버리고 지금은 고조선 지도가 2020년이고 다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북한만이 고조선이고 남한은 진국 아니면 비워놓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실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학계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국의 실제로 몰라요. 어떤 데는 뭐냐? 고조선이 이만큼이었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조선은 원래 이만큼이었다. 이건 거심한 사람이에요. 거심한 사람. 이런 사람도 인터넷에 들어가보시면 고조선 지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자기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진국이를 해놨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북한 지역만이 고조선이고 남한은 고조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군의 자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진국의 자손이고 진국의 자손이고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만 당군의 자손입니다. 고조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논리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진국도 여러분들 열심히 학교에서 배우다 보면요, 진국이 여기 있다 하는데 제가 오늘 사료를 공개해드리는데 이거 색깔은 거짓말입니다. 원서 자체를 번역을 다 거짓말 사기를 쳐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돼요. 우리나라 지도의 대표적인 지도는 뭐냐면, 자, 고조선이라면 돼요. 국사교과서의 고조선은 대부분 당군으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당군은 그냥 신화적 성격으로 살짝 지나가는 말이고, 실제 한국사의 고조선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면 바로 중국인 이만을 지칭하는 것이 고조선입니다.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에. 이만이 철기 기술을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 고대 국가가 발전했다는 것이 우리나라 교과서의 공통적인 기술 방식입니다. 그냥 온 게 아닌데, 이만은 누굽니까? 원래 고조선이 왕이었던 준왕을 쫓아낸 누굽니까? 우리나라 안전복이라든지 우리나라 역사, 옛날 독립운동가들이 이만을 뭐 했습니까? 이만을 어떻게 기술하죠? 요 새끼는 도둑놈이다 써놨어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안전복이도 뭐냐? 이만은 도둑놈이다. 우리나라 역사의 전통이 아니라는 거지. 준왕을, 자기를 살려준 준왕을 그때 때라가 어떻습니까? 1년 뒤에 쫓아내버리고, 준왕은 쫓기가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이 싸움까지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어떻습니까? 소국을 벗으라는데, 여기 있던 역도 다 뺏겨버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냐? 우리나라의 통으로 여러분들 빼앗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만조선으로 왔다고. 준왕은 도둑놈을 국통으로 가르치는 나라 세상에 있어요, 보면요. 도둑놈. 은혜를 잃어버리고, 준왕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 고조선의 영역이 여러분들 지금도 여기 있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다. 학교에서 고조선 어디 있다? 평양 중심으로 있다고 배웠죠? 이렇게 지금 다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역사 원문을 가지고 얼마만큼 조작돼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르치는지 오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진국이 있다고 여기 나오죠. 자, 2020년 교과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돼. 자, 색깔이 여기도 색깔이 아래 위가 잘 안 보이겠지만 틀립니다. 보면 살짝 표시 안 나게. 아예 노골적으로 색깔을 달리하는 교과서가 있고, 요렇게 살짝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면 아래 위 색깔이 틀린데, 그냥 보면 모릅니다. 이러면서 그냥 위 100%가 남북한의 색깔을 다 달리면서 북한만이 고조선으로 다 지도를 다 그려놓습니다. 2020년 모든 교과서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조선의 유적이 뭐냐? 탁자식 고인들하고 비파형 동금이라고 그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탁자식 고인들, 그래도 이런 교과서는 뭐냐면, 양심이라고 했으니까 돼요. 탁자식 고인들이 이 밑에 있다고, 남부에 있다고 써놨죠. 그리고 비파형 동금은 어떻습니까? 이 양심 분량이 이겁니다. 비파형 동금은 아주 북쪽에 대단히 많고, 남부에는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려놓죠. 자, 여기도 열어놨습니다. 비파형 동금 몇 군데 있고, 이게 탁자식 고인들 밑에 남부 지역에 좀 있다. 요번에 2020년에 새로 나온 겁니다. 원래는 뭐다? 원래 교과서 뒤에 보시겠지만 여기도 좀 써놨죠. 비파형 동금 띄엄띄엄 있고 탁자식 고인돌. 자, 요거하고 어떤 교과서가 이렇게 존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교과서는 뭐냐? 두 가지 교과서인데요. 아예 탁자식 고인돌은 위에까지, 즉 강화도 정도까지만 있고 밑에 없습니다. 아예 안 그려버립니다. 왜? 북한만이 고조선이나 논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탁자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밑에 탁자식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안 그리고 탁자식 고인들은 많게는 뭐냐? 강화도까지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북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고조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비파형 동금 어떻습니까? 비파형 동금은 쭉 그려놓죠. 자, 여기는 탁자식 고인들,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탁자식 고인들을 칠해버립니다. 밑에 없는 걸로 그려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과서를 선택한 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은 어떻게 고조선을 이야기했습니까? 탁자식 고인들은 북한만 있으니까 북한이 고조선이지. 비파형 동금도 어떻습니까? 북쪽에 많으니까 북한 지역이,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요령식 동금, 그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탁자식 고인들, 강화도에 나오는 탁자식 고인들입니다. 그죠? 자, 고인들의 형태는 아시죠? 보면요.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어디입니까? 보면 은양의 고인들이 어마어마한 고인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가보신 분 빨리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한 규모의 고인들도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자, 은양에, 자, 기념물로 듣습니까? 고인돌이 요래 있습니다. 어제 가서 찍은 사진 오늘 따뜻하게 올려드립니다. 자, 어제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자, 은양의 고인돌. 자, 그리고 멋진 고인돌이 뭐냐? 요것도 고인돌입니다. 요런 고인들 보셨습니까?
아마 머리 틀라고 처음 보실 거고, 우리 교과서에도 안 실리고, 아직도 이것이 이런 교훈들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창원, 진동, 진주 쪽에 나오는 보인들은 이런 형태고요. 이렇게 완벽하게, 와, 건축물을 짓더라도 이렇게 멋진 보인들 지은 거 봤습니까? 이거는 진동에 지금 복원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지금 가보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보인들 봤습니까, 여러분들? 보인들은 뭐 대충 그냥 돌 올리고 밑에 사람들 파묻는 걸로 생각했죠. 이거는 진짜 예술입니다. 예술. 이런 보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보인들도. 이거는 창원 쪽인 거거든요. 자, 이게 고창 보인들이고, 이거는 경북 울진의 보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식입니까? 북방식 보인들이죠. 네. 자, 북방식 보인들은 강화도까지만 거의만 있다고 아까 거짓말 지금 교과서에 있었죠. 네. 보이시죠? 이런 거 다 무시하는 거죠. 안 쓰는 거는 일부러. 자, 고창에도 있고 경북 울진에도 여러분들 탁자식 보인들이고요. 여러분들 큐슈입니다. 큐슈의 북방식 보인들이고, 이거는 제가 찾아내는 뜻입니까? 요쪽 지역 구만목도에 있는 북방식 보인들입니다. 요거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학교에서 절대 인용 안 합니다. 왜? 요거 인용은 좀 이상해지죠. 왜? 탁자식은 고조선이 했는데, 그럼 이번까지 이제 고조선이 하잖아요. 말 못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게 말 못하고, 아까처럼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자, 일본까지 어떻습니까? 북방식 보인들이 다 진출했고요. 자, 남방식 북방식요.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어떻습니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탁자식은 북방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었다고? 이 색깔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인도입니다. 인도 이 무슨 형태입니까, 여러분들? 남방식입니까? 북방식입니까? 북방식이죠. 근데 인도가 북방입니까? 아니요. 근데 이제 상식이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들으면 그게 역사인 줄 알고 그냥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문이 넓어지다 보니까요, 전 세계를 알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짓말이. 자, 인도에 가면 어떻습니까? 자, 이런 보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요거는 이스라엘의 북방식 보인들입니다. 어떤 분은 유튜브 강의에서 가장 충격받은 것이, 이스라엘의 요르단에 보인들이 있는 줄 내가 머리 틀라고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르단은 보인들이 쫙 깔렸고요. 이스라엘도 곤란지에 보면 북방식 보인들을 이렇게 남방식 보인들이 쫙 깔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게, 보인들은 무덤입니다. 그죠? 무덤이고, 아예 위에 제사기들은 나중이고요. 처음 모든 기록은 뭐냐면 이 밑에 피장자를 묻는 겁니다. 그죠? 그냥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는 것이 제일 편하지. 한 사람을 묻기 위해서 이 무거운 돌을 끌고 와가지고 이 밑에 묻었다. 이건 어떻습니까? 아주 독특한 말 그대로 이 묘장지를 지킬 만한 어떻습니까? 그 집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보인들이 전 세계 해안루트를 통해서 완전히 깔려 있습니다. 쫙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도 안 가르쳐요. 보인들은 전 세계에 띄엄띄엄 있는 것처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해안도를 따라서 전 세계 모든 보인들이 배포하고 있고,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천의 보인들, 정선 아우라지 보인들 어떻습니까? 누워있는 분이 유럽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습에 조상이 누워있는 게 아니라 제천과 정선 아우라지 보인들의 인고를 DNA를 조사해보면 그쪽은 유럽 사람입니다. 지금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 가덕도에 거기도 무덤이 발굴됐는데 공동묘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누워있는 분은 독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쪽 통영 쪽에 어떻습니까? 조개 무덤이 발굴됐는데 거기는 동남아시아 사람이 누워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건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나라에 동양인이 서양인이 누워있으면 저 서양의 보인들 밑에는 또 누가 누워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우리 사람. 동양인들이 또 누워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말은 뭐냐? 그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구려 백제 신라 다야 이전에 어떻습니까? 그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전부와 전 세계가 서로 소통했다는 겁니다. 서로 이동을 했어요. 배 타고 이동하고 다른 길 따라 이동하면서 어떻습니까? 서로서로 교류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역사에서 일본이 만든 반도 사관을 배워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은 수천 년 동안 한반도에 갇혀 있었지 밖으로 진출한 적이 없다고. 요게 반도 사관입니다. 근데 고인들만 보면 어때요? 고인들에 우리나라 누워있는 사람이 유럽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학자로 우리나라 노리에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왜 유럽인이 우리나라에 정선에 누워있고 제천에 누워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선 아우라지 가보니까 벌써 그 동네 간판이 바뀌었어요. 수천 년 전에 유럽인이 왔다고 써놔서. 이게 그렇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어떻습니까? 반도 사관에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우리 문화를 반도에만 봐가지고 뭐 역사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전부 다 돼요. 전 세계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듣습니까? 특히 고인들은 뭐냐? 묘장기이기 때문에 돼요. 이런 묘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전쟁에 이동하면서 듣습니까? 서로서로 교류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런 것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보신 것처럼 이 북방식 고인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뭘 이용했다? 우리나라 역사 조작하는 대로 단문 고조선에만 나오는 것이 북방식 고인들이라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북방식 고인들이 저 밑쪽으로 계속 발견돼. 그 사례가 또 뭐냐? 비파행 동금입니다. 비파행 동금은 원래 이름이 뭐죠? 요령식 동금이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알제리,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여러분들 아프리카 고인들이라는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프리카 고인들이 있습니다. 콩고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묘장지를 썼던 사람들인데 어떻게든 서로 이동해가지고 이런 문화를 남겨놨습니다. 자, 아프리카도 이런 말 그대로 북방식 고인들이 있는데 아프리카가 북방입니다. 이게 학술로는 북방식, 남방식 가리는 건 괜찮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꼭 북방에서 만들고 남방을 만드는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일랜드라든지 영국 가라는 고인돌이 두 개가 있는데 앞에는 남방식이고 뒤에는 북방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한쪽에 같이 있는 고인돌인데 하나는 남방식이고 하나는 북방식이랑 같이 있어요. 이런 이제 견문이 넓어지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논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쉽게 말해 역사를 조작하려고 했느냐. 특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유네스코의 고조선은 이게 고인들은 어떻습니까? 문화유산 등재했죠. 고창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등재하고 난 뒤에 그 이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난 뒤로 고조선 하버집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전 세계의 고인들의 40%, 물론 파괴를 안 했다면 아마 70%, 80%까지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날 과거 김기 정리하면서 고인들 대부분 다 파괴했습니다. 남은 것마다도 약 40%인데 전 세계의 모든 대부분의 고인들이 우리 한반도보다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고 난 뒤에 그 이후로도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하버집 강등이 안 나옵니다. 고인들이 이런 멋진 고인들이 있다고 국민들이 알려야 되는데 일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고인들 간판에 가보시면 전부 다 뭐라 써놨느냐? 청동기 시대의 무덤이라고 나옵니다. 청동기 시대가 어느 나라입니까, 보면? 당구조선이죠. 고조선이라죠. 고조신 시대 유적 알면 어떻습니까? 원래 이 고인들은 신석기 유적부터 우리부터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석기 유적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 청동기 유적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 고인들하고 항상 우리 국민들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고조선 당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인들을 뭡니까? 기념물로 있는 지역 가보시면 전부 다 간판이 뭐냐? 일체 고조선을 언급 안 합니다. 오직 정동기 시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동기 시대 이라고. 이것도 역사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조금요. 자, 비파행동과 세행동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잠깐 목이 많으신 게 오늘은 고고학자로 대단히 여러분들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동안 역사 논리에 대해서 배에 붙겠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고고학 가지고 그냥 공부해보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조선의 금은 어떻습니까? 청동기는 금은 비파행과 세행동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비파행동금이 있고 세행동금이 따로 있는 거 배웠죠? 따로 아닙니다. 비파행동금이 나중에 세행동금으로 바뀝니다. 그 중간 과정에 동금도 다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비파형이 세형으로 가요. 뚝 날카롭게 가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배웠느냐? 비파형은 요령식 동금, 요령 쪽에 많이 발굴되는 것이고 세형 동금이 고조선금이 돼가지고 조선동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우셨죠? 그럼 뭐냐? 요 비파형 동금은 뭔가 우리나라하고 상관없이 요령 쪽에만 나오는 그런 금이고 실제 조조선은 뭐냐? 세형 동금이 나오는 이쪽 지역이 고조선이다. 이렇게 우리는 저도 배웠습니다. 왜 이렇게 배웠느냐? 저희들이 공부할 때까지는 비파형 동금이 대부분 중부 지역 위쪽에만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충북 쪽에, 위쪽에, 북한 쪽이라든지 저 요령 쪽에, 그쪽에 많이 발굴되기 때문에 요령 동금이라는 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비파형 동금 어디까지요? 제주도까지 쫙 알린 것이 발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아까 지도처럼 어때요? 비파형 동금을 가지고 고조선이다 아니다는 구분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역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비파형 동금은 요령식 동금이다. 이게 반드시 다 뜯어고치는데 거짓말입니다. 요령식 동금이 아니라 비파형 동금이 어때요? 우리 한반도 전역에 완전히 깔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말을 안 바꾸고 요것이 요령이고 요것이 보조성급이라고 우리나라 역사책에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역사박물관에 그대로 지금 가보시죠. 증거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파형 동검이고 나오죠. 여기 뭐라 써있습니까? 요령식 동검, 한국식 동검이라 되어 있죠. 그럼 요령식 동검은 한국식 동검이 아닙니까? 여기에 사람 장난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빨리 바꾸고 있으면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데 돼요. 이 검은 요령 사람들이 썼고 요거 지에 돼요. 한국 사람들이 쓴 것처럼. 요렇게 장난을 쳐놨습니다. 기본 나중에 돼요. 비팔기 바뀐 게 세형입니다. 세형으로 바뀌어요. 요것이 고고하고 다 발굴되었습니다. 유적이.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 고치고 박물관인데도 요령식이다, 한국식이다 구분해놨습니다. 이게 장난치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복길의 교수 이제 강의 들어보시면 이분이 고고학이잖아요. 고고학 적은 뭐냐? 자, 요서지역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청동기는 어때요? 우리나라 학계에서 뭐랬느냐? 청동기는 고조선의 후기점 나왔기 때문에 뭐해 보면 단군은 원래 없었고 왜? 단군이 있더라도 청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를 그것은 못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냥 국사 내용입니다. 청동기는 저 후반기는 누구예요? 2만 정도가 나가지고 그 도둑놈 2만이 나왔을 때 청동기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실제 보조선이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학계의 정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고고학은 대단히 발전돼가지고 요서지역에서 BC 2400년 지금으로 말하면 어때요? 약 4400년 전의 청동기가 요서지역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요서지역은 여러분 아시죠? 이건 옛날 말하면 여기는 고조선 지역입니다. 고조선 영역에서 벌써 4000년이 넘는 청동기가 발굴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단군이 고조선을 극복했다면 자기들이 만든 논리, 청동기가 있어야만 나라가 극복된다는 논리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기 있을 때 당황을 하기 시작하겠죠. 왜? 4000년 고조선 단군 이전에 청동기가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미치고 환장할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단군 다 부정해놨는데 청동기 가지고 2만 대나 이제 우리나라 고조선이 지정됐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계속 그때 고고학은 발굴돼가지고 드러나지.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돼요. 이게 비팔기고 이게 세형동검입니다.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남북분단 아까 말씀드렸죠. 요 지도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2012년 우리나라 교육부하고 동부와 역사전에서 미 외교위원회에 보낸 보고서 내용이 요겁니다. 뭐냐? 미국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미 외교위원회에서 걱정이 돼가 뭐라느냐면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될 때 문제가 뭐냐면 중국의 동북공정이다. 왜?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북한까지를 자기는 영역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통일일라 하더라도 틀림없이 중국에 있기 위해서 그 부분은 통일이 어려워질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학계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해달라 해가지고 2012년에 보고서를 달라고 하는데 이 보고서가 날아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보고서 내용이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드러났습니다. 내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빨간 책이 고조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나라 교육부하고 동부와 역사전에서 미 외교위원회에 보낸 보고서 내용은 뭐냐면 북한 지역만이 고조선이고 중국의 동북공정이 맞다고 나갔습니다. 왜? 이쪽 지역은 원래 한사군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차지한 적이 없다. 북한은 결국 뭐냐? 북한은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 그대로 요거는 중국 땅이다. 중국의 역사 영역이라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나라 역사 지도에는 밑에다 진국을 그려놨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파형 동검하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이 조선일보에 보시면 보십시오. 자, 비파형 동검이 요거고 이건 세형 동검입니다. 비파형 동검이 남부 지역은 별로 없죠. 별로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요령식 동검이 됩니다. 왜? 요령 쪽에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빨간 이 색만 어떻습니까? 우리 한반도 이쪽에 많기 때문에 저게 한국식 동검이다 할 수 있는 논리가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고고학이 다 발굴됐는데도 최신의 고고학 자료가 싹 다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한반도에는 뭐냐? 세형동검만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나갑니다. 자, 이런 지도도 보이죠? 비파형 동검은 전부 다 대부분 북쪽에 다 몰려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형동검은 밑쪽에만 나오죠? 그리고 잘 요리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실까요? 보면요. 요것도 지도에 엄청 비파형 동검이 나온 거 어떻습니까? 많이 뺐습니다. 남해 도로 때도 어떻습니까? 도로 공사하는데도 비파형 동검이 나왔습니다. 제주도 박물관 가지만 제주도 가보시면 비파형 동검 끝부분만 남아가지고 지금 제주도에 박물관에 있습니다. 자, 이게 쭉 다 나왔고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많은 비파형이 나오는데도
일체 내용을 실체하고 있습니다. 점 몇 개 찍어놓고 대부분 한반도 이쪽에서 뭐다? 세행동금만이 나왔다는 식으로 지금도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자, 비파형 요동 요소에 보시면 돼요. 비파형 동금하고 세행동금의 분포를 찍어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비파형 동금이 바뀐 것이 세행동금이라는 것이 이제 고고학으로 밝혀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파형 동금이 나오는 거하고 세행동금이 나오는 지역은 전부 다 고조선 영역이에요. 그럼 전부 다 이게 어떻습니까? 구분 없이 모두 고조선 영역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어떻습니까? 요걸 안 밝힙니다. 아까처럼 어때요? 고조선은 북한만이 고조선이고 밑에 비파형이 밑에 쫙 깔려내도 돼요? 안 써요. 절대로 인용 안 합니다. 고고학이 나오는데도 안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요것이 세행동금입니다. 세행동금. 자, 많이 대단히 뾰족해졌죠. 종류가 여러 가지 이제 크기도 다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세행동금이 나오는데 뒤에 가보시면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이 다르죠.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빨간 거고 여기 보시면 빨간 것이 비파형 동금이고 녹색이 세형 동금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지도에 세형 동금이 어디에 나왔죠? 한반도가 여기 밑에고 요 정도의 어떻습니까? 세형 동금이 좀 나오고 없는 걸로 그려놨죠. 오늘 여러분들 고고학에서 발굴된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돼. 세형 동금이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여기까지 나옵니다. 다 점 찍어놨죠. 세형 동금 나온 지역. 자, 이 지도하고 앞에 보겠습니다. 다시. 자,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 표기되는 거하고 거짓말입니다. 세행동금이 어디까지요? 요소까지 나오잖아요. 요소까지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도 어떻습니까? 반영이 안 된 것이 요까지만 나온다고 돼 있는데 세행동금이 되고 한반도에 있는 것처럼 그려놨는데 실제 고고학 발굴을 보니까 어디까지 나왔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자 녹색 이게 다 돼요. 세행동금 요소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요소, 요동, 한반도에 전부 다 세형동금, 비파형동금이 꽉 찼어요. 그런데도 이런 고고학 자료를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지 않고 또 요령식 동금, 조선식, 한국식 동금이라 갈라놓고 지금까지도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고학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일본에서도 다 학계에 밝히지만 비파형 동물이 세형 동물로 변천되는 과정입니다. 머리 나눠져 확실히 다 발표됐습니다. 발표됐는데 우리 국민들은 어때요? 요령식 동금이 따로 있고 세형 동금이 따로 있다고 다 지금도 머릿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비파형에서 다 나온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죠? 이런 것만 통일되더라도 고조선 영역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버리죠. 왜? 유물을 가지고 찾아버리면 되는데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걸 공개를 안 돼. 정보를 봅니다. 이것이 뭐냐면 세형 동금 복원의 모습입니다. 당고조선 시대 세행동금. 근데 기가 찬 게 뭐냐? 우리가 역사 낙사를 많이 가야 되는 거. 빨리 콜하고 빨리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는 게 뭐냐면 대마도를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대마도 가시가 박물관 보시면 눈이 뒤집힙니다. 왜? 거기에 우리나라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대마도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가 있고요. 대마도를 건너가지고 큐슈 가기 전에 하나 섬을 드는 게 있죠. 일지국이다. 이끼섬이라 부르는 그 지역이 있죠. 자, 거기 가보면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자, 여기가 대마도고 여기가 일기국, 일지국이라는 거. 그 다음에 큐슈를 가져보면요. 큐슈 가는데 이쪽에 일지국이라는 이 왕이 제가 박물관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 일기국 왕이 금을 착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금입니까, 여러분들? 이쪽에 살고 있는 일기국에 나섰던 왕이 찾던 금이 여러분들 앞에 우리나라 어느 금입니까? 당고조선 세행동금이죠. 네. 세행동금을 어때? 이 양반이 차고에서 이쪽에 나서렸던 왕이 일기국 왕이 이런 거 알면 국민들이 충격받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설명 안 합니다. 지나갈 때. 왜?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청동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역사 유식에 대해서 질문은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뒤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 사가인에서 발굴된 청동기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고대사를 한국도 그렇고 한일이 공통점이 뭐냐면 일본의 초기 역사를 절대로 한국도 일본도 언급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일본 문화 여러분들 미생문화 아시죠? 야요인 문화. 야요인 문화 실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초기 문화. 초기 문화는 실제 국가가 형성되면서 나가는 문화에 발굴되는 유적이 요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청동기에 눈 떴기 때문에 이제 보일 겁니다. 자, 일본의 사가현에 나오는 청동기 여러분들 다 어느 동금입니까? 전부 다 고조선 동금입니다. 고조선 세행동금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거는 교류로 이루어졌지 더 이상 언급 안 합니다. 일본에서 언급 안 할래요. 그때 한일이 서로 교류를 했다고. 무슨 옛날에 일본이 국가 갔을 때 무슨 교류를 합니까? 그죠? 이런 문화권의 주역들이 가서 다 듣습니까? 이런 유적을 다 찍어대. 야유의 문화에 나오는 유적입니다. 우리나라 국보인 다주서명이 일본에 쫙 깔렸습니다. 표시하고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발굴되고 있고요.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사가인의 박물관에 보시면 이것도 세인도금이죠. 자, 이거는 연해지에서 나온 거고요. 연해지에서 나온 금하고 여러분들 사가인에서 나온 도금을 자, 비교해 보시죠. 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아요. 맞죠? 단본조선의 후기금이 세금이고 이거는 뭐냐 촉각식 도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안테나 지기를 해가지고 똑같아요. 연해지에서 발굴된 거고 일본에서 발굴된 세금도금입니다. 자, 여러분들 청동기의 상식 적어도 기본적인 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식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얘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점호입니다. 이점호. 일본에 보시면 이점호가 여기 있죠. 출원지기를 해가지고 가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출원지기에 가보시면 박물관에 청동기를 엄청나게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눈 확 열리니까 보이죠? 이점호 지역에 청동금을 전시했는데 어느 나라 금입니까? 단본조선의 세금입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 해주던가요?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초기. 자, 이점호의 박물관, 이점호 그 현립박물관에 있습니까? 전시회는 여기는 단유세금 여기 뭐냐? 이 금이 몇 개 나오느냐? 한꺼번에 약 500자루가 나왔습니다. 세금도금이. 우리나라 세금도금 박물관 가보면 2개 내지 3개 정도 전시해놨습니다. 여기 500개 정도예요. 500개. 왜 우리나라 세금도금이 이점호에서 발굴됩니까? 응? 자, 이렇게 역사의 일주는 말없이 우리에게 역사를 다 가르칩니다. 역사 일주를. 자, 이런 거 있다는 거.